민재는 숨을 고르며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가을 바람이 그의 낡은 청재킷을 스치며 차가운 손길로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18살. 그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했다. 어린 시절. 민재는 엄마의 친구 은정 이모가 집에 놀러왔을 때였다. 초등학교 4학년. 아직 세상 모든 게 신기했던 나이. 은정 이모는 엄마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남자는 강해야지. 왜 이렇게 여자애들처럼 부드럽게 굴어? 그 말은 어린 민재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다. 그는 그때부터 자신이 다르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하지만 그 다름을 말로 표현할 용기는 없었다. 민재는 한강변에 멈춰 서서 물결을 바라봤다. 지금은 2019년. 그는 28살이 되었다. 서울의 빠르게 변하는 풍경 속에서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랑하는 사람 재현을 만났다. 재현은 민재와는 달랐다. 30대 초반의 그는 자신감이 넘쳤고 자신의 성향을 숨기지 않았다. 재현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그의 곱슬머리와 날카로운 턱선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민재에게 그는 단순한 외모 이상이었다. 재현은 민재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민재야. 오늘 좀 어때? 재현이 민재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들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민재는 재현의 손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냥. 오늘 좀 생각이 많아. 민재는 엄마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말하지 못했다. 엄마. 혜진은 민재를 키우며 단 한 번도 그를 다그치거나 몰아세운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민재를 더 불안하게 했다. 그는 엄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재현은 그런 민재를 다독이며 말했다. 네가 준비될 때 말해. 내가 곁에 있을게.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마주 앉았다. 혜진은 50대 초반.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눈가에 주름으로 남아 있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엄마. 나 사실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다. 그는 결국 침묵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민재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민재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민재는 재현과 함께 홍대 거리를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홍대는 젊음과 자유로움이 넘치는 곳이었다. 거리 공연자의 기타 소리가 골목을 채웠고 젊은 연인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재현에게 말했다. 만약 엄마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재현은 민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럼 내가 너를 더 사랑할게. 너 혼자 아냐? 그 말에 민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재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서로를 단단히 붙들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민재는 우연히 은정 이모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아직도 그렇게 부드럽게 굴어. 남자답게 좀 살아.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다시 찔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방 안에 틀어박혀 울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재현은 그런 민재를 찾아와 조용히 안아주었다. 너는 충분히 강해. 내가 누구든 너는 너야. 민재는 재현의 품에서 조금씩 마음을 추슬렀다. 그는 결심했다. 엄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는 재현과 함께 한강변을 다시 찾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물결을 바라봤다. 민재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 엄마에게 말할 거야. 그 순간 민재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의 이름이 떠 있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야.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엄마가 뭘 알고 있는 걸까? 그녀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심은 무엇일까? 그는 재현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며 말했다. 가자. 이제 숨지 않을게. 민재는 재현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민재를 긴장하게 했다. 집에 도착하자 혜진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유자차 향이 집 안을 채웠다. 민재는 재현을 거실에 두고 엄마와 마주 앉았다. 민재야. 재현 씨도 같이 차 마실까?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재현이 거실에서 민재를 기다리는 동안 민재는 엄마와 단둘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혜진은 잔을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했다. 나 사실 남자를 사랑해. 재현이를. 민재는 마침내 그 말을 내뱉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민재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알았어. 민재야.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엄마가 화를 내거나 슬퍼할 거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엄마. 화난 거야.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화나지 않아.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있는 듯했다. 민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엄마의 침묵이 그를 막았다. 그날 밤 재현은 민재를 위로하며 말했다. 내 엄마는 널 사랑해. 그냥 시간이 필요할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엄마의 반응이 너무 조용했다. 그는 그 침묵이 받아들임인지 거부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민재는 재현과 함께 한남동의 작은 갤러리에 갔다. 재현은 민재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싶어 했다. 갤러리에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중 한 작품이 민재의 눈을 사로잡았다. 두 남성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림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갈등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는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너랑 나 같지 않아. 재현이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엄마와의 대화가 맴돌았다. 그는 엄마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재현과 함께 한남동 골목을 걸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재현아, 난 엄마가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워. 재현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진실을 말한 것만으로도 큰 용기였어. 이제 내가 할 일은 너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야. 민재는 재현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다. 그는 엄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은 또다시 은정 이모와의 우연한 만남으로 흔들렸다. 은정은 민재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요즘 좀 이상한 소문 들었어. 너 남자랑 사귄다며? 그녀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다시 방 안에 틀어박혔다. 은정의 말이 그의 어린 시절 상처를 다시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재현은 그런 민재를 찾아와 조용히 안아주었다. 너는 충분히 강해. 내가 너 곁에 있을게. 민재는 재현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시 한번 엄마와 대화할 용기를 내기로 했다. 이번에는 침묵 속에서 끝나지 않도록. 그는 자신의 모든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민재는 엄마와 다시 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쉽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엄마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했다. 혜진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민재의 커밍아웃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다. 민재는 재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다잡았다. 재현은 민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존재였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민재는 재현에게 말했다. 재현아, 내가 엄마한테 다시 말해보려고.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재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넌 할 수 있어. 내 마음이 진심이니까? 그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마주 앉았다. 혜진은 책을 읽고 있었지만 민재가 들어오자 책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민재야,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엄마, 나 지난번에 했던 말 진심이었어. 나 재현이를 사랑해. 그리고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혜진은 잠시 민재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재는 엄마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렸다. 그는 엄마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일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알았어. 엄마. 근데 나도 엄마가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 대화 이후 민재는 재현과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마음을 달랬다. 두 사람은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재는 재현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너랑 같이 있으면 세상이 좀 덜 무서워. 재현은 웃으며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도 날 그렇게 만들어줘.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게다가 은정 이모의 말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민재는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은정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민재를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다. 민재, 아직도 그 이상한 길을 가고 있니? 정신 차려. 민재는 이번엔 참지 않았다. 이모. 제 삶은 이모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행복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정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마트를 떠났다. 그날 밤 민재는 재현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왜 사람들은 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 재현은 민재를 안으며 말했다. 모두가 널 이해할 순 없어. 하지만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민재는 재현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엄마와 다시 대화할 기회를 찾았다. 이번엔 좀 더 솔직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혜진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편지는 민재의 모든 감정을 담은 진심 어린 고백이 될 터였다. 민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 재현과의 사랑, 그리고 엄마에 대한 애정을 담았다. 편지를 다 쓴 후, 그는 그것을 엄마의 방 앞에 놓아두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엄마가 편지를 읽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다. 그는 엄마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혜진이 편지를 읽은 후, 민재는 그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민재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민재야, 이거 네가 쓴 거지?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내 마음 전부 다 썼어. 혜진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재야. 엄마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근데 엄마는 그냥 내가 아프지 않길 바랐어. 민재는 엄마의 말을 듣고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 아프지 않아. 재현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근데 엄마가 날 받아주지 않으면 그게 더 아파. 혜진은 민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민재야. 엄마가 널 더 일찍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민재는 그 안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 대화 이후, 민재와 혜진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혜진은 재현을 집으로 초대했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재현은 혜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어린 시절, 가족에게 커밍아웃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혜진은 재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 씨, 민재를 잘 부탁해요.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재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절대 민재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민재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은정의 말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다. 그는 은정과 다시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다. 며칠 뒤, 민재는 동네 공원에서 은정을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너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지 생각해봐. 민재는 이번엔 단호하게 대응했다. 이모. 제 삶은 이모가 간섭할 게 아니에요. 엄마는 날 이해해줬어요. 이모도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은정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재현과 함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날 밤, 민재는 재현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별빛 아래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재현에게 말했다. 너 덕분에 내가 더 강해졌어. 고마워. 재현은 민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너도 날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민재는 그 순간 자신이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는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했고 재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다. 민재와 혜진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민재는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재현과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다. 두 사람은 종로의 작은 책방에서 책을 읽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사진을 찍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보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특히 은정과 같은 사람들의 말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재현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재현아, 난 아직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신경 쓰여.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재현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이상하지 않아. 그냥 너일 뿐이야. 그리고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야. 재현의 말은 민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다. 그는 재현의 제안으로 지역 울집이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민재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각자의 상처와 희망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민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 지수, 30대 초반. 한국인은 민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후 집에서 쫓겨났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다고 했다. 민재 씨,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수의 말은 민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민재는 그 모임 이후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 재현과의 사랑,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를 썼다.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몇몇은 민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그 블로그는 은정에게도 알려졌다. 그녀는 민재를 찾아와 비난을 쏟아냈다. 민재, 내가 이런 걸 공개적으로 써. 너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민재는 처음으로 은정에게 강하게 맞섰다. 이모, 제 이야기는 제 거예요. 엄마도 날 지지해줬어요. 이모가 제 삶을 판단할 권리는 없어요. 은정은 할 말을 잃고 떠났지만 민재는 그 대립 이후로 더 큰 용기를 얻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기로 했다. 그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민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한편 혜진은 민재의 블로그를 몰래 읽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의 글을 통해 그의 상처와 용기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혜진은 민재를 불러 말했다. 민재야, 내 글 읽었어.
엄마는 내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자랑스러워. 민재는 엄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엄마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민재는 재현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민재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의 이야기는 특히 젊은 LGBT 커뮤니티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민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낸다는 건 새로운 도전이었다. 재현은 민재의 곁에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는 민재가 블로그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했다. 민재야, 내가 이렇게 용감한 줄 몰랐어. 너 진짜 대단해. 재현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재는 재현과 함께 서울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LGBT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무대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숨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관객들은 민재의 말에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고 느꼈다. 그는 재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재현은 무대 아래에서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다. 민재의 블로그가 알려지면서 악플과 비난도 늘어났다. 어떤 이들은 민재를 비판하며 그의 성정체성을 비난했다. 민재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재현과 지수의 응원으로 버텨냈다. 민재 씨, 세상엔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수의 말은 민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갔다. 그는 블로그를 통해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LGBT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모으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한편 혜진은 민재의 활동을 지켜보며 점점 더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민재가 참석한 행사에 몰래 찾아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혜진은 민재가 무대에서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엄마가 널 잘못 이해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을 줄 몰랐어. 민재는 엄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다. 그는 엄마와 포옹하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날 이해해줘서 정말 행복해. 그날 밤, 민재는 재현과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재현아, 나 언젠가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당당해질 수 있도록. 재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표지 디자인해줄게. 민재는 웃으며 재현의 손을 잡았다. 그는 이제 세상의 편견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재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심했다. 재현은 그의 꿈을 지지하며 책의 표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출판 과정을 함께 도왔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카페에 앉아 원고를 다듬으며 미래를 꿈꿨다. 민재는 책에 자신의 어린 시절, 은정의 상처, 엄마와의 갈등, 그리고 재영과의 사랑을 담았다. 그는 이 책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랐다. 출판 준비 과정에서 민재는 다시 은정과 마주쳤다. 그녀는 민재의 책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민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걸 세상에 공개해서 뭐가 좋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민재는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다. 이모,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이모가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났다. 민재는 그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고 느꼈다. 책이 출간된 날, 민재는 재현과 함께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작은 서점에 모인 사람들은 민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거나 박수를 보냈다. 혜진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민재의 책을 손에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민재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일 줄 몰랐어. 혜진은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는 엄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가족과 세상에 받아들여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민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책을 통해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의 강연은 특히 젊은 LGBT 커뮤니티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민재는 강연 중 한 소년을 만났다. 16살의 태민은 민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도 민재 형처럼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민재는 태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태민아, 무섭더라도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해. 그게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태민은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재현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민재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퍼졌다. 그는 재현과 함께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꾸려갔다. 민재는 여전히 강연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의 강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은정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민재야, 내가 미안해. 내 책 읽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민재는 놀랐지만 은정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모, 저도 이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서로 더 좋은 관계가 되길 바래요.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그 순간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더 큰 사랑을 배웠다. 민재와 재현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재현아, 우리 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우리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재현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했고 엄마와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재는 앞으로도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재현이 있을 것이다.